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마침내 마수거리 골을 터뜨렸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 챔피언스리그 D조 4차전 홈 경기에서 홀로 멀티골을 기록하며 3대2 승리의 주역이 됐죠. 결승골의 주인공이자 또 결정적인 동점골의 주인공으로서 역전승 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요. 당연히 UEFA 공식 MOM 경기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영국의 모든 매체들도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9점이라는 아주 높은 평점을 매기면서 최고의 선수로 칭송했는데요.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의심의 시선을 보였던 매체들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알던 그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한 영국 현지 반응 어떤지, 또 어떤 점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다시 본 모습을 찾을 수 있었는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 둘째 날 경기 결과 살펴드리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클럽 브리헤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클럽 브리헤의 연승 행진은 멈췄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부진을 탈출하지 못했고요. 김민재 선수가 선발 출전에 활약한 나폴리는 아약스를 4대2로 크게 꺾으면서 A조에서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했습니다. 죽음의 조에 속한 바르셀로나는 인테르 밀란과 접전 끝에 간신히 3대3으로 비기면서 3연속 무승으로 16강 진출 여전히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레버쿠젠은 FC 포르투와 홈경기 사비 알론소 감독의 부임에도 불구하고 3대0 패배로 조별리그 통과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체코 클럽 빅토리아 풀젠과의 원정 경기 쉽게 이기는 듯 하다가 추격골을 허용했는데요. 그래도 4대2로 승리했고요. 리버풀이 레인저스와의 원정 경기 7대1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 많은 부상자 속출과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리그 16강은 확정하게 됐습니다. 토트넘과 속한 D조의 경기는 스포르팅 리스본이 마르세유에 2연패를 당하면서 3위로 추락했고요. 토트넘이 프랑크푸르트의 3대2 승리를 거두며 D조 1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쉽지 않은 경기였어요. 전반 14분 프랑크푸르트가 토트넘의 수비 실수, 다이어의 실책을 틈타 카마다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6분 뒤인 전반 20분 손흥민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고요. 8분 뒤에 케인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역전골, 그리고 전반 36분 손흥민 선수가 세 번째 골로 쐐기를 박았는데 프랑크푸르트가 경기 종료 3분 전에 알리드 선수의 추격골로 이제 3대2를 만들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골이 결승골이 됐습니다. D조는 아직 모든 팀들이 16강 진출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허스퍼가 5라운드에서 스포르팅 리스본에 승리할 경우에는 스포르팅 리스본이 탈락하게 되고 또 마르세유가 프랑크푸르트를 잡을 경우엔 토트넘과 마르세유가 최소한 2위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5라운드 일정에 16강 진출팀이 가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승리를 거둔 토트넘인데요. 이번 경기 주역 UEFA의 공식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는 UEFA 테크니컬 옵저버가 선정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테크니컬 옵저버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두 골을 오픈 플레이에서 넣었고 또 트랍 골키퍼를 위협하면서 그가 선방하도록 만들었다. 즉 두 골을 넣었지만 두 골 이상을 넣을 수 있는 경기력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지치지 않는 달리기로 또 활약을 했다. 공이 없을 때도 활약했다. 골을 넣은 것뿐 아니라 많은 공격 기회를 창출했고 또 수비 가담도 열심히 했다. 압박도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평가인데요.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의 결정적인 동점골은 케인 선수의 스루패스를 통해 기록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43호 합작골로 현재 최다 합작골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전체 대회로 통틀었을 때는 50골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통산 두 번째 합작골이었고요. FA컵에서도 두 번의 합작골을 기록했었고 유로파리그 예선과 유로파리그 본선 그리고 지난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까지도 두 선수가 합작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느새 무려 50골을 함께 만드는 축구 사상 최고의 듀오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보입니다. 통계 매체와 영국의 주요 매체들 모두 손흥민 선수를 최고의 선수로 꼽았는데요. 투스쿼드닷컴은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9.1점을 줬습니다. 페널티킥을 한 차례 실축하면서 조금 더 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에 어려움을 안겼던 케인 선수는 1골 1도움에도 불구하고 감점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평점 7.8점이었고요. 손흥민 선수에게 두 차례나 이제 경고를 이제 받는 무리한 파울을 범했던 뚜따 선수가 평점 4.5점으로 이날 최악의 선수가 됐고 또 이날 토트넘의 선제골 실점을 빌미가 됐던 다이어 선수 에러가 표시가 돼 있죠. 평점 5.9점으로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경기 상세 기록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이길만한 경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의 기대 득점값이 2.90골로 충분히 3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프랑크푸르트의 기대 득점값은 1.27골로 두 골을 넣을 만한 기회까지는 만들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빅찬스로 따지면 4대2니까 물론 토트넘이 4골, 프랑크푸르트가 2골 정도 넣어서 두 골차 경기 승부가 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양팀의 전체 슈팅은 11개였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전반 36분에 기록했던 이제 두 번째 골이자 이날 결승골인 발리 슈팅은 크로스 패스를 그대로 차 넣은 장면이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이제 14%밖에 되지 않은 희박한 골이었다. 손흥민 선수의 슈팅 기술이 대단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또 하나 인상적인 기록이 양팀 모두 11개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결국 차이가 갈린 것은 결정력이었거든요. 토트넘은 11개의 슈팅 중에 8개를 유효 슈팅으로 연결했고 거기서 3골을 넣었잖아요. 반면에 프랑크푸르트는 6개밖에 유효 슈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8개의 유효 슈팅 중에 5개를 손흥민 선수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11개의 슈팅 중에 5개가 다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 슈팅 모두를 유효 슈팅으로 연결했고 또 2골을 넣었기 때문에 100%의 슈팅 적중률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4차례 드리블 돌파 중에 2차례 성공하는 50%의 드리블 성공률도 보여줬고 수비 가담 상황에서 한 차례 태클 시도가 정확하게 이제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성공으로 이어졌고 3차례 리커버리까지 기록하면서 수비적으로도 기여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통계매체 폰몹도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9.1점의 높은 점수를 매기면서 이날 최고의 선수로 선정을 했는데요. 케인 선수가 8.3점, 그리고 히샤이성이 7.3점, 손흥민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기록한 호이비에르가 8.0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이었고요. 손흥민 선수를 막다가 퇴장당한 뚜따가 역시 5.0점으로 이날 경기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소파스코어의 평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손흥민 선수에게 8.8점의 경기 최고의 평점을 매겼고요.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선제골을 기록했고 수비적으로도 열심히 뛰었던 카마다 다이치 선수가 평점 7.7점으로 프랑크푸르트 선수들 중에서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봐도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무엇보다 공격 지역에서 많은 패스를 받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의 볼 터치 횟수가 39회로 케인 선수보다도 많았습니다. 케인 선수가 미드필드에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도 손흥민 선수가 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 쪽으로 공격기를 많이 몰아주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다는 것이고요. 케인 선수가 이제 과감한 패스를 시도하긴 했지만 패스 성공률이 65%에 그쳤는데 손흥민 선수가 85.7%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한 것은 공격 라인 선수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잘 공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연결해준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쪽으로 공이 많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히사이성 선수의 패스 성공률은 73.3%였고 공격 지역에서의 이제 패스 성공률은 손흥민 선수가 66.7%, 히샤이성도 66.7%, 케인이 57.1%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5개의 슈팅을 모두 유효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100%의 슈팅 성공률을 보여줬고 경합 승리도 이제 58.3%, 여기에 리커버리 3개까지 기록을 하면서 토트넘의 모든 플레이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날 경기 토트넘의 패스맵을 본다면 사실 이번 경기 다시 토트넘이 3-4-3을 쓰게 되니까 손흥민 선수가 또 희생되는 거 아니야 우려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페리시치가 뛰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손흥민 선수가 세세뇽의 지원을 받아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고 지난 시즌과 같은 활약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패스맵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 쪽으로 벤탄쿠르나 후이비엘의 패스도 많이 오고 케인의 패스도 많이 오고 세세뇽, 히샬리송 이런 선수들의 패스도 오고 로얄로부터 직접 온 패스까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를 3톱으로 쓰더라도 3-4-3을 쓰더라도 이렇게 가장 높은 위치에서 뛰게 하고 케인 선수가 지난 시즌처럼 정말로 등번호 같은 10번 역할로 내려와주고 히샬리송이 측면 플레이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 쪽의 공간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데다가 윙백들이 손흥민 선수보다 높이 올라가서 본인들이 윙포워드로 뛰는 게 아니라 지원해주는 역할 정도로 이제 역할을 바꿔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콘테 감독이 3-4-3을 쓴다라고 해도 손흥민 선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랑글레 세세뇽이 들어올 때는 훨씬 더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패스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경기 영국 언론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일단 인터넷 매체인 나인티미닛도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9점 최고 점수를 줬고 호이비에르도 9점이었습니다. 케인 선수는 8점이었고 왼쪽 라인의 세세뇽과 랑글레가 7점, 오른쪽 라인의 로얄은 5점, 로메로 6점이었고 다이어가 3점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로리스 6점, 선제골 실점 상황에서 더 잘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몇몇 인상적인 선방을 했다. 로메로 6점, 그의 표준적인 밤을 보냈다. 침착하게 공을 되찾고 전진시켰다. 다이어 3점, 14분 동안 악몽 같은 경기를 했다. 느슨한 볼터치로 프랑크푸르트의 선제골에 빌미가 됐다. 랑글레 7점, 프랑스 수비수 랑글레의 패스 범위가 토트넘의 직접적인 플레이와 첫 골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됐다. 로얄 5점, 국내 리그 출전 정지로 인해서 복귀했다. 여느 때처럼 공수 모두 인상적이지는 않았지만 일부 팬들은 경기 막판의 태클을 좋게 봤을 수 있다. 세세뇽 7점, 프랑크푸르트의 몇 차례 문제를 야기했고 수비도 견고했다. 호이비에르 9점, 거의 문제없이 미드필드를 통과했고 손흥민의 골을 도왔다. 벤탄쿠르 6점, 경고를 받은 장면 외에는 냉정하게 미드필드를 운영했다. 히샬리송 6점, 은디카와 열심히 경합했고 보통은 이겼다. 늘 보기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이었다. 케인 8점,
더 몸 상태가 좋아 보였다. 자신의 강도와 연계로 프랑크푸르트를 갈라놓았다. 손흥민 9점, 2골을 넣었지만 그것보다는 지난 몇 달간의 모습 중 눈에 띄게 빠르고 더 건강해 보였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골을 넣었다는 결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경기력 자체가 좋아졌고 그 경기력이 본인의 컨디션과 몸 상태가 좋아졌다는 점으로 이제 드러난다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더 기대된다. 앞으로 더 잘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반응이죠. 아무래도 승리한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두 골을 내줬던 부분에 있어서 로리스 선수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무엇보다 다이어가 3점이었는데요. 이 장면 때문이에요. 전반 14분에 오른쪽 센터백인 로메로가 다이어에게 쉬운 패스를 내줬는데 다이어 선수가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 너무나 안일하게 공을 터치해서 본인이 확보할 수 없도록 툭 날아가 버렸고 그 공을 린스트램이 달려들어가서 뺏은 이후 컷백한 것 무한이가 공을 받을 때 로리스가 몸을 던져서 막아냈지만 다시 흐른 공을 로데가 반대편으로 밀어주면서 카마다가 무인지경의 골대로 골을 넣을 수 있었거든요. 다이어의 이 실수 때문에 사실은 소수점이 먼저 골을 내주고 어렵게 경기를 풀어갈 수도 있었다. 이번 경기를 놓칠 수도 있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아주 큰 실책이었고 다이어가 정신 차려야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다음은 영국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의 평점인데요. 다이어가 6점, 로얄이 6점으로 가장 낮은 평점이었고 나머지 선수들에게는 모두 후한 평가를 줬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호이비에르가 역시 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케인, 벤탄쿠르, 로리스 8점, 히샬리송, 세세뇽, 랑글레, 로메로가 7점이었는데요. 호이비에르는 나인팀이 또 그렇지만은 모든 매체들이 이번 경기 두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만큼이나 풍부한 중원 장악력과 공격 전개력,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발리 슈팅을 끌어냈던 돌파에 이은 크로스 패스, 호이비에르가 공격력조차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날 호이비에르도 충분히 최고의 평가를 받을 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 살펴보면 일단 풋볼 런던은 경기 내용을 많이 요약해주는 편이죠. 토트넘의 동점골을 클리니컬한 아주 정확하고 정교한 결정력으로 해결했다라고 평가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페널티킥으로 토트넘이 역전을 했고 러블리한 발리슛으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었다. 호이비에르의 크로스를 받아서 넣은 골인데 그레이트 테크닉이었다. 훌륭한 이제 기술이다. 이 발리 슈팅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골도 넣을 수 있었으나 트랍의 선방에 막혔다. 다시 한번 자신감이 가득 찬 모습을 보였고 뚜따에게는 두 번의 경고로 퇴장당하게 만들면서 악몽을 선사했다. 상대 수비수 본인을 전담마크했던 선수를 악몽으로 몰아넣었던 활약이나 또 자신감 넘치게 슈팅 때리고 달려들고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그때의 그 모습이 돌아온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 19분 바로 동점골 상황에서도 케인 선수의 스루 패스가 들어올 때 주저없이 치고 들어가면서도 수비의 뒷공간에서 옵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았고 골키퍼와 1대1 상황 차분하게 공 키핑하고 정확하게 밀어넣는 슈팅 너무나 좋았습니다. 영국 런던 지역 신문 이브닝 스탠다드 손흥민 선수에게 때로는 박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국내 팬들에게 조금 원성을 사고 있는 댄 킬패트릭 기자도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9점에 최고 점수를 주면서 이날 최고의 선수로 꼽았고요. 케인, 히샬리송, 세세뇽, 랑글레, 로메로, 다이어, 로리스, 벤탄쿠르까지 7점, 호이비에르가 8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평가였고 로얄에게 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9점을 주면서 다시 그의 눈부신 최고의 모습, 열광을 불러일으키는 짜릿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일렉트릭, 브릴리언트 베스트라는 표현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극찬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넣은 첫 골 같은 경우에는 케인과의 클래식한 콤비네이션을 통해 나왔고 두 번째 골은 마제스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위풍당당한, 장엄한, 정말 어마어마한 평가죠. 정말 황홀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발리 슈팅이 나왔다. 멋진 골이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BBC도 이제 숨 막힐 듯한 그 발리 슈팅이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 발리 슈팅은 기술적으로 대단했습니다. 23분 만에 헤드트릭을 할 수도 있었지만 트랍의 영리한 선방에 막혔다. 그리고 상대 수비수의 퇴장도 이끌었다면서 3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력이었고 상대 수비까지 퇴장시켰으니 여기서 뭘 더 하냐 뭐 이런 정도의 평가야겠죠. 케인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 1골 1도움임에도 불구하고 페널티킥을 놓쳤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있었어요. 본인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의 골도 어시스트했지만 후반전 페널티킥 상황에서 오버 컨피던스였다. 너무 자신감이 과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기록을 보면 케인 선수가 4번의 페널티킥 중에 2번을 실축하면서 페널티킥 하면 케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도 쳐봐야 되는 게 아닌가 역시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케인 선수 부정확했고 뭐 프리킥도 한번 찼는데 좀 부정확했습니다. 전반 37분 이 호이비르 선수의 크로스에 이은 손흥민 선수의 발리 슈팅, 왼발 발리 슈팅이었어요. 과거 2002년에 지단 선수의 정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발리 슈팅을 연상시킬 정도로 떨어지는 공을 그대로 강하게 차서 구석으로 때려 넣는 수비수도 많고 골키퍼도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기술적으로 뛰어난 발리 슈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42분 세세뇽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니어포스트 쪽 바깥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반대로 왼발 슈팅을 탁 꺾어 때린 것을 트랍 선수가 발로 뻗어서 막았습니다. 여기서 발이 조금만 닿지 못했다면 손으로 막으려고 했다면 실점할 수 있는 상황, 손흥민 선수가 헤드트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트랍이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후반 10분에 뚜따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돌파할 때 빠뜨릴 경우에는 슈팅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에서
경고를 받았는데 5분 뒤인 후반 15분에 또 그런 장면에서 이게 뭐 씨름하듯이 넘어뜨려가지고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당했고 10명이 됐기 때문에 토트넘이 쉽게 경기를 하고 콘테 감독이 많은 로테이션으로 선수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후반 추가 시간에 케인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을 실축했어요. 이것을 하늘로 날려버렸는데 이것만 잘 성공시켰다면 사실 토트넘이 4대2로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추가 시간 종료 전까지 급박해졌던 이유가 됐기 때문에 케인 선수도 조금 이제 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토트넘 팬사이트인 스포츠웹도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9점 최고 점수를 줬고요. 호이비에르가 8.5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케인, 세세뇽, 랑글레, 로메로가 7.5점, 벤탄쿠르가 8점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역시 오늘 밤 다시 손흥민이 그의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평가를 했어요. 지금 많은 매체들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때 그때 그 기세가 돌아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일치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도 그때의 자신감과 그때의 결정력과 그때의 스피드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공간이 생기면 돌아 들어가서 프랑크푸르트를 트러블에 빠지게 했고 또 수비를 위협했고 슈팅도 했고 공간을 돌파했고 득점도 했다. 헤트트릭까지 할 뻔했지만 멀티골로도 충분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 여세를 몰아서 프리미어리그 3연전 주중 경기까지 펼쳐지는 빡빡한 일정에서 골맛을 볼 수 있을지 다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에 가세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물론 엘링 홀란 선수의 득점력, 득점 기록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홀란 선수가 예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 득점왕 수상자로서 좀 그에 준하는 좀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들이 있는데요. 10월 16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에버튼과 홈 경기, 10월 20일 목요일 새벽 4시 15분에는 맨유와 원정 경기, 10월 24일 월요일 0시 30분에 뉴캐슬과 홈 경기가 이어지고요.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10월 27일 목요일 새벽 4시 스포른 리스본과 조별리그 5차전 경기 치르는데 이 경기를 이기면 토트넘은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머스와 10월 29일에 경기하고 11월 2일 새벽 5시에 마르세유와 챔피언스리그 최종전을 통해서 1위로 16강 진출을 도전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까지 맞이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 이날 멀티골의 여세를 몰아서 남은 10월 경기에서도 멋진 플레이 보여주길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